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배달 라이더와 재벌가 딸의 불가능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 오는 어느 날 우연히 만난 두 사람. 하지만 재벌 회장 아버지는 차갑게 선언합니다. 1년 안에 10억을 벌어라. 그럼 내 딸과의 사랑을 인정하겠다. 배달 라이더가 과연 이 불가능한 도전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정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서울의 가을은 유난히 빨리 찾아왔다. 10월의 차가운 빗줄기가 아스팔트를 적시는 저녁 강남구 청담동 버스 정류장에는 두 사람이 서 있었다. 한 명은 김민준, 28살의 청년. 낡은 청바지에 구겨진 후드티를 입은 그는 배달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손에 든 스마트폰은 액정이 깨져 있었지만 그에게는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창이었다. 다른 한 명은 한서연, 25살. 명품 브랜드로 온몸을 감싼 그녀는 한국 10대 재벌 중 하나인 한일그룹 회장의 외동딸이었다. 하지만 그날 그녀의 얼굴에는 명품만큼이나 값비싼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아버지, 제 인생이에요. 제가 선택할 수 없나요? 서연은 방금 전 아버지와의 통화를 끝낸 참이었다. 프랑스 유학에서 돌아온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따뜻한 포옹이 아니라 차가운 정략 결혼 통보였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민주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서 있는 서연을 힐끗 쳐다봤다. 그녀의 옷차림과 분위기는 이 동네에서도 특별해 보였지만 우는 모습은 누구나 똑같았다. 그저 한 명의 슬픈 사람일 뿐이었다. 저기, 괜찮으세요? 민준의 목소리에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것은 계급도 신분도 재산도 없는 순수한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이었다. 네, 괜찮아요. 서연은 황급히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민주는 이미 그녀의 슬픔을 보았다. 비가 많이 오는데 이거라도 쓰세요. 민주는 자신이 쓰던 낡은 우산을 건넸다.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자신을 위해 낯선 이가 우산을 내어주는 것. 그것은 그녀가 살아온 세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당신은요? 저는 괜찮아요. 어차피 조금만 가면 집이에요.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민준의 집은 여기서 세 정거장이나 더 가야 했다. 하지만 그는 웃으며 비를 맞기 시작했다. 그 순간 서연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움직였다. 지난 25년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 계산 없는 순수한 친절. 저, 이름이 뭐예요? 김민준이요. 저는 서연이에요. 한서연. 버스가 도착했고 민주는 비에 젖은 채로 올라탔다.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우산을 꼭 쥐었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것이 그녀 인생 최대의 전쟁의 시작이 될 줄은. 3일 후 서연은 같은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다. 손에는 깨끗이 세탁한 우산과 함께 값비싼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매일 저녁 그곳에 나왔지만 민준을 만날 수 없었다. 아가씨, 뭐 하세요? 운전기사 김 부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서연은 회장의 딸답지 않게 대중교통 정류장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조금만 더요, 김 부장님. 바로 그때였다. 멀리서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민준의 모습이 보였다. 서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저기요. 민준 씨. 민준은 오토바이를 세우고 헬멧을 벗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다. 하루 12시간 배달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 그때 그분. 우산 돌려주러 오셨어요? 네.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서연이 선물 상자를 내밀었다. 하지만 민주는 손을 내저었다. 우산값도 얼마 안 하는데요.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대신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그날 많이 우셨잖아요. 괜찮으시면. 서연은 놀랐다. 자신에게 무언가를 받기보다 주려는 사람. 그것도 자신보다 훨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좋아요. 그들은 근처 작은 카페로 갔다. 민주는 자신이 살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다. 서연은 평소 마시던 1만 원짜리 커피보다 그 3천 원짜리 커피가 더 달게 느껴졌다. 그날 왜 우셨어요? 물어봐도 될까요? 민준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가족 문제예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제 인생이 정해져 버렸거든요. 힘드시겠네요. 저는 가족이 없어서 그런 고민은 해본 적이 없지만 자기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일 것 같아요. 서연은 민준을 빤히 쳐다봤다. 그는 가족이 없다고 했다. 자신이 가진 것의 소중함을 모르고 불평만 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민준 씨는 어떤 꿈을 가지고 계세요? 저요? 저는 작은 식당 하나 차리는 게 꿈이에요.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돈 모으고 있어요. 그의 눈빛은 맑았다. 서연은 그 순간 깨달았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꿈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해가 지고 서연은 일어나야 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그들은 서로의 번호를 교환했다. 서연은 그날 밤 처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다. 서연은 민준의 배달 일정에 맞춰 시간을 냈고 민준은 그녀를 위해 쉬는 시간을 조정했다. 그들은 화려한 레스토랑 대신 포장마차에서 고급 카페 대신 공원 벤치에서 시간을 보냈다. 서연은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평범한 행복을 느꼈다. 이게 어묵이에요? 정말 맛있네요. 한강 공원의 포장마차에서 서연은 처음 먹어보는 어묵에 감탄했다. 민주는 웃으며 그녀를 바라봤다. 서연 씨는 정말 특이해요. 어묵 하나에 이렇게 감동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제가 살아온 세계에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민준 씨 덕분에 새로운 세상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민주는 문득 궁금했다. 서연이 정확히 어떤 세계에서 왔는지. 그녀의 옷차림과 말투, 그리고 모든 것이 자신과는 너무 달랐다. 서연 씨는 무슨 일을 하세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순간 이 순수한 관계가 끝날 것 같았다. 저는 그냥 집안일을 도와요. 그것은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다. 그녀는 한일그룹의 이사회에 참석하며 회사 일을 배우고 있었으니까. 한 달이 지났다.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졌고 어느새 사랑이 싹트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서연 씨. 저 서연 씨를 좋아해요. 제가 가진 게 별로 없지만 서연 씨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행복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저도 민준 씨를 좋아해요. 두 사람은 한강의 밤하늘 아래에서 첫 키스를 나눴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이 행복이 곧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험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70층 높이의 사무실에서 한철수 회장은 서울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딸 서연의 최근 동선이 적힌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청담동 버스 정류장, 한강공원, 신촌 포장마차.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옆에 서 있던 비서실장 박상무는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상대는 누구인가? 김민준, 28세.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현재 배달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고졸, 전과 기록은 없으며. 됐네. 회장은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서연이를 당장 불러. 30분 후
서연은 아버지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자신의 비밀을 알아챘다는 것을. 아버지. 앉아라, 서연아.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그것은 분노의 징조였다. 김민준이라는 남자. 사귀고 있다며. 서연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다. 네. 사귀고 있어요. 정신이 나갔구나. 내가 누군지 알기는 하냐? 넌 한일그룹의 상속녀야. 내가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가 우리 그룹의 주가에 영향을 미쳐. 저는 그냥 한 명의 여자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권리가 있어요. 사랑. 회장은 비웃었다. 서연아, 세상에 순수한 사랑 같은 건 없어.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 남자가 내 정체를 알면 태도가 180도 바뀔 거야. 사람은 다 똑같아. 민준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그럼 시험해보자. 내 정체를 밝히고도 그 남자가 똑같이 대하는지 보자.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도 두려웠다. 민준이 자신의 정체를 알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2주를 줄게. 2주 안에 그 남자와 헤어지지 않으면 내가 직접 나서겠다. 그리고 그때는 그 남자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거야. 그것은 협박이 아니라 경고였다. 한철수 회장은 자신의 말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었다. 서연은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결심했다. 민준에게 모든 것을 말하기로. 그날 밤 서연은 민준을 만났다. 그들이 처음 만난 그 버스 정류장에서. 민준 씨, 할 말이 있어요. 민준은 서연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불안해졌다. 무슨 일이에요? 혹시 헤어지자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민준 씨가 저를 떠날 수도 있어요.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저는 한서연이에요. 한일그룹 한철수 회장의 딸이에요. 침묵이 흘렀다.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다. 뭐라고요? 저는 재벌가의 딸이에요.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어요. 죄송해요. 민준은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한일그룹이면 대한민국 10대 기업 중 하나였다. 그리고 자신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배달원. 그럼 저와 만난 것도 다 장난이었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민준 씨에 대한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단지 제 신분을 밝히면 모든 게 변할까봐 두려웠어요. 변하긴 뭐가 변해요? 변한 건 없어요. 민준은 쓴웃음을 지었다. 우리 사이에는 처음부터 거짓말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서연 씨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민준 씨. 서연이 민준의 손을 잡았다. 제발. 저를 떠나지 마세요. 저는 민준 씨가 필요해요. 민준 씨와 함께 있을 때만 제가 진짜 저인 것 같아요. 민준은 서연의 눈을 봤다. 그곳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현실도 직시해야 했다. 서연 씨. 아니, 아가씨. 우리는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하루 12시간 일해서 겨우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에요. 아가씨가 하루에 쓰는 돈보다 적을 거예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저는 아가씨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제가 아가씨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어묵이랑 싸구려 커피밖에 없어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그걸로 충분해요. 저는 그것만 있으면 행복해요. 민주는 서연을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알겠어요. 제가 서연 씨를 지킬게요. 어떻게든. 하지만 민준도 알고 있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약속인지를. 3일 후 오전 10시. 민준은 한일그룹 본사 앞 광장에 홀로 서 있었다. 유리와 강철로 뒤덮인 70층짜리 거대한 타워.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건물은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느껴졌다.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건물 꼭대기를 올려다봤다. 저 꼭대기에 서연이 아버지가 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주머니 속 구겨진 손수건을 꽉 쥐었다. 서연이 어젯밤 건네준 것이었다. 민준 씨,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민준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로비는 마치 궁전 같았다. 5층 높이의 천장, 대리석 바닥, 그리고 수백 명의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다. 민준의 낡은 정장은 이곳에서 유난히 초라해 보였다. 김민준 씨 맞으십니까? 냉랭한 목소리. 50대 중반의 박비서실장이 민준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다. 네. 맞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따라오십시오. 박비서실장은 민준을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했다. 문이 닫히자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젊은이. 박비서실장이 입을 열었다. 충고 하나 하지. 회장님을 화나게 하지 마. 그리고 아가씨를 위해서라도 스스로 물러나는 게 현명한 선택일 걸세.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바닥에 표시되는 층수를 바라볼 뿐이었다. 50층, 60층, 65층, 70층. 엘리베이터 도착 신호음. 문이 열리자 민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었다. 회장실은 한 층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다. 남산타워, 한강, 빌딩숲. 마치 세상 전체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다. 실내는 더욱 압도적이었다. 천장에 달린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 벽면을 장식한 피카소와 모네의 진품 그림들, 그리고 방 한가운데에 놓인 3m 길이의 흑단 책상. 그 책상 뒤에 한철수 회장이 앉아 있었다. 60대 중반의 회장은 완벽하게 다림질된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다. 백발이 성성하지만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민준을 보지도 않은 채 서류를 읽고 있었다. 앉게. 명령조의 한마디. 민준은 책상 앞 의자에 앉았다. 의자는 일부러 낮게 만들어진 것 같았다. 앉으니 회장을 올려다봐야 했다. 30초, 1분, 2분. 회장은 여전히 서류를 읽고 있었다. 이것은 심리전이었다. 민준을 초조하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려는. 민준은 주먹을 꽉 쥐고 참았다. 마침내 회장이 서류를 내려놓고 민준을 쳐다봤다. 그의 눈빛은 영하의 냉기가 느껴질 만큼 차가웠다. 자네가 내 딸을 만나고 있다는 김민준인가? 네. 그렇습니다. 나를 똑바로 봐. 민준은 고개를 들어 회장과 눈을 마주쳤다. 회장은 마치 길거리의 벌레를 보듯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나는 시간 낭비를 싫어하니 직설적으로 말하겠네. 회장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똑, 똑, 똑. 규칙적인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먼저, 자네 정장 어디서 샀나? 이마트? 아니면 재래시장? 민준은 자신의 옷깃을 내려다봤다. 3년 전 구입한 정장이었다. 면접 볼 때 입으려고 아르바이트에서 산 유일한 정장. 그 옷값이 얼마나 되지? 10만 원? 15만 원? 내 넥타이 하나 값이 그것보다 비싸네. 이 정장은 300만 원짜리야. 자네 6개월치 월급이지. 회장은 비웃음을 머금고 계속했다. 자네와 내 딸. 어울리지 않아. 아니, 어울릴 수가 없지. 애초에 같은 종족이 아니야. 이해하겠나? 신분이 다르고 재산이 다르고 살아온 세계가 다르네.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자네는 배달이나 하는 사람이고 내 딸은 그 배달을 시키는 사람이지. 먹이사슬이 다르다는 얘기야. 민준의 주먹이 떨렸다. 서연이는 태어날 때부터 이 모든 걸 가지고 태어났어. 최고의 교육, 최고의 환경, 최고의 사람들과 어울리며 자랐지. 그런데 자네는 뭐가 있나? 회장은 책상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다.
여기 자네 신상 명세서가 있네. 한번 읽어볼까? 고아원 출신,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포기, 현직 배달원. 참 눈물겨운 이력이군. 민준의 턱이 굳어졌다. 아, 그리고 월급이. 얼마라고? 세후 250만 원? 허. 회장은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자네가 한 달 동안 벌어들이는 돈이 내 딸 핸드백 하나 값만도 못하네. 서연이가 어제 산 구찌 가방이 400만 원이었어. 자네 2달치 월급이지. 어떤가? 기분이 어떤가? 대답 못하겠지. 할 말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민준 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민준의 어깨를 툭툭 쳤다. 자네가 고아원에서 자랐다며. 부모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측은하긴 하지만 그게 자네의 현실이야. 자네 같은 신분의 사람이 감히 내 딸을 넘보다니. 참 용감하긴 하군. 민준은 이를 악물었다. 회장은 창가로 걸어가 서울 전경을 가리켰다. 저기 보이는 빌딩들, 저중 40%가 우리 그룹 소유야. 저 한강에 보이는 유람선, 우리 회사 거야. 저 멀리 보이는 백화점, 우리 계열사지. 이게 내 세계야. 그런데 자네는? 회장은 민준을 돌아보며 차갑게 웃었다. 자네 세계는 뭔가? 고시원, 배달 오토바이, 편의점 도시락. 저는 입 다물게. 회장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자네가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돈. 15만 원. 내 딸은 점심 한 끼에 그것보다 많은 돈을 쓰네. 서연이가 작년에 프랑스 유학 갔을 때 한 달 생활비가 1,000만 원이었어. 자네 4개월치 월급이지. 회장은 책상으로 돌아와 앉으며 계속했다. 더 말해줄까? 서연이 친구들 아버지가 누군지 아나? 대법관, 국회의원, 대기업 회장들이야. 그 친구들 남자친구는 의사, 변호사, 대기업 간부들이지. 그런데 자네는 배달원?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우습지 않나? 명함 하나 제대로 못 내밀 사람이 재벌가 딸과 연애를 한다고? 이게 코미디지 뭔가. 하지만 아직도 할 말이 있나? 회장은 손을 들어 민준의 말을 끊었다. 자네 집이 어딘가? 고시원이라며. 면적이 얼마나 되나? 3평? 4평? 내 딸 드레스룸이 자네 집보다 넓을 걸세. 아니, 내 딸 화장대가 자네 집만 하겠군. 민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만큼 주먹을 꽉 쥐었다. 자네 같은 사람이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서연이가 비 오는 날 택시 못 잡아서 젖어 들어오는 꼴을 보고 싶은가? 겨울에 난방비 아껴야 하는 삶을 살게 하고 싶은가? 회장은 책상을 쾅 하고 쳤다. 자네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돈도, 학벌도, 집안도, 인맥도. 자네가 가진 거라곤 배달 오토바이 한 대와 낡아빠진 스마트폰 뿐이잖아. 민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만큼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서연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 회장이 빙그레 웃으며 돌아섰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전혀 없었다. 사랑이라. 참 아름다운 단어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게. 사랑으로 밥을 먹을 수 있나? 사랑으로 집을 살 수 있나? 사랑으로 병원비를 낼 수 있나? 회장은 민준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무게감이 느껴졌다. 자네, 서연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아나?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불편함을 겪어본 적이 없어. 그 아이가 자네와 함께 살면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나? 저는 최선을 다해 서연을 행복하게. 최선? 회장은 비웃듯 손을 떼며 책상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민준 앞으로 던졌다. 봉투가 책상 위에서 미끄러져 민준의 무릎에 떨어졌다. 열어봐.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계약서와 수표가 들어있었다. 수표의 금액 10억 원. 10억이야.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서연이와 헤어지면 10억을 주겠네. 자네가 꿈꾸던 식당도 차리고 작은 건물 하나 사서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는 돈이지. 아니, 자네 같은 사람한테는 평생 일해도 벌지 못할 돈이야. 민주는 수표를 바라봤다. 10억. 고아원에서 자라며 굶주렸던 어린 시절, 대학을 포기해야 했던 그날, 배달 일을 하며 손이 얼어붙던 겨울. 그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는 금액. 하지만 민주는 천천히 수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똑바로 회장을 쳐다보며 말했다. 사람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는 수표를 찢어버렸다. 조각난 수표가 공중에서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졌다. 회장실에 정적이 흘렀다. 박비서 실장이 깜짝 놀라 민준을 바라봤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자네, 지금 뭘 한 건지 알고 있나? 네, 알고 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이제 떨리지 않았다. 저는 서연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10억을 주시든 100억을 주시든 저는 서연과 헤어지지 않을 겁니다. 회장의 눈빛이 변했다. 분노. 그리고 약간의 흥미. 그래. 회장은 다시 앉으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용기는 가상하군. 하지만 용기만으로는 내 딸을 지킬 수 없어. 좋아. 그럼 이렇게 해보지. 회장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민준을 노려봤다. 1년을 주겠네. 정확히 365일. 그 안에 자네가 서연이한테 걸맞은 사람이 되면 내가 인정하지. 어떤 조건입니까? 간단해. 1년 안에 자네 스스로의 힘으로 10억을 벌어봐. 남의 도움 없이 오직 자네 능력으로 말이야. 그럼 자네가 서연이와 함께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겠네. 민주는 숨이 막혔다. 1년에 10억? 배달일로는 하루 15시간씩 일해도 한 달에 300만 원. 1년이면 3,600만 원. 10억까지는 27년이 걸렸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게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자네와 서연이의 사랑도 불가능해. 처음부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던 거지. 그러니 현실을 받아들이고 포기하게. 민주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다. 회장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였다. 하겠습니다. 뭐? 1년 안에 10억을 벌어오겠습니다. 그리고 서연과 당당하게 아무도 막을 수 없게 만나겠습니다. 회장은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봤다. 저 눈빛. 20대 청년의 눈이 아니었다. 살아남기 위해 싸워온 사람의 눈이었다. 좋아. 해보게. 하지만 실패하면. 회장은 차갑게 웃었다. 영원히 서연이 앞에 나타나지 말게. 약속하나? 약속합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다. 회장실 문을 나서는 그의 등은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안. 홀로 남은 민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다. 창백한 얼굴, 땀으로 젖은 이마. 하지만 눈빛만은 꺼지지 않았다. 10억. 1년. 민주는 주머니에서 서연이 준 손수건을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꽉 안았다. 서연아. 반드시 해낼게. 반드시. 회장실. 홀로 남은 한철수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젊은이의 패기는 좋은데. 그는 바닥에 떨어진 찢어진 수표 조각들을 내려다봤다. 현실을 모르는군. 1년 후에는 스스로 무릎 꿇고 포기할 거야. 하지만 회장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어렸다. 마치 옛날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건물 밖.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하지만 그의 앞에 놓인 길은 암흑 같았다. 불가능한 도전. 하지만 서연을 위해서라면. 민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시작이야.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다.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걸음을 옮겼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앞만 보고 나아갔다.
그날부터 민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배달 일을 계속하면서도 밤에는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사업 공부를 시작했다. 10억. 1년 안에 민준은 좁은 고시원방에서 계산기를 두드렸다. 하루 15시간 배달 일을 해도 한 달에 300만 원. 1년이면 3,600만 원. 10억과는 너무 먼 금액이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민준은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창업, 주식, 코인. 하지만 모든 것에는 종잣돈이 필요했다. 그에게는 그마저도 없었다. 2주가 지났다. 민준은 배달 일을 하며 우연히 한 식당 사장님과 대화를 나누게 됐다. 요즘 음식 배달 앱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장사가 안 돼요. 거의 20%나 떼어가니까. 그 순간 민준의 머리에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저렴한 수수료의 배달 플랫폼. 민준은 즉시 조사를 시작했다. 대형 배달 앱들의 수수료는 1,520%였다. 소상공인들은 이 높은 수수료에 불만이 많았다. 만약 수수료를 10%로 낮춘 플랫폼을 만든다면, 하지만 앱 개발 비용만 수천만 원인데 민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대학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무보수 앱 개발자 구함. 대신 지분 제공. 놀랍게도 한 명의 컴퓨터 공학과 학생이 연락을 해왔다. 저 이주호라고 해요. 제안 보고 연락드렸어요. 솔직히 돈은 없지만 경험을 쌓고 싶어요. 민준과 주호는 팀이 되었다. 밤낮 없이 일했다. 민준은 낮에 배달을 하고 밤에는 주호와 함께 앱을 개발했다. 서연은 민준을 도우려 했지만 민준은 거절했다. 이건 제 힘으로 해야 해요. 그래야 당당할 수 있으니까요. 한편 서연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회장은 그녀에게 점점 더 많은 압박을 가했다. 서연아, 다음 주 목요일에 신성그룹 부회장 아들을 만나봐라. 아버지, 저는 이미 거부권은 없어. 이건 회사를 위한 일이야. 서연은 강제로 맞선을 보러 가야 했다. 신성그룹 강민석 부사장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남자였다. 잘생긴 외모, 좋은 학벌, 그리고 재벌 2세. 서연 씨, 저는 서연 씨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정말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민준만이 있었다. 죄송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요. 민석의 얼굴이 굳었다. 그 배달원 말이죠? 서연 씨, 현실을 보세요.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적어도 제 사랑은 진심이에요. 서연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 모습을 본 회장은 더욱 화가 났다. 서연아, 너 정말 그 남자 때문에 우리 가문을 망칠 거냐? 아버지야말로 제 인생을 망치고 계세요. 부녀의 갈등은 깊어져만 갔다. 서연은 집을 나와 친구 집에 머물기 시작했다. 하지만 회장의 감시는 계속되었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카드를 정지시키셨습니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차량 지원을 중단하라고 하셨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돈 없이 사는 삶을 경험했다. 지하철을 타고 편의점 도시락을 먹고 할인마트에서 장을 봤다. 그것은 힘들었지만 동시에 민준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3개월이 지났다. 민준과 주호가 개발한 동네 가게 앱이 드디어 출시되었다. 수수료 10%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소상공인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형, 벌써 100개 가게가 등록했어요. 진짜? 광고도 안 했는데? 입소문이 났다. SNS에서 착한 배달 앱이라는 이름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뉴스에서도 다뤄졌다. 대형 플랫폼의 횡포에 맞서는 청년 창업가. 민준은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갑자기 늘어난 주문을 감당할 배달원이 부족했다. 형, 서버도 다운되고 있어요. 투자를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민준은 고민했다. 투자를 받으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만 지분을 나눠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투자자들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일단
우리끼리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민주는 직접 배달원으로 뛰며 동시에 가게 사장님들을 설득했다.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았지만 앱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다. 6개월째 동네 가게 앱은 서울 전역 500개 가게와 계약했고 월 거래액은 5억 원에 달했다. 민준의 수익은 월 500만 원. 여전히 10억과는 먼 금액이었지만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벤처 캐피탈에서 연락이 왔다. 투자하고 싶습니다. 기업 가치 50억으로 평가하고 20억을 투자하겠습니다. 민주는 귀를 의심했다. 20억 투자? 그것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경영권을 넘겨야 했다.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이런 기회가 또 올 것 같습니까? 제가 만든 회사니까 제가 책임지고 싶어요. 민주는 투자를 거절했다. 주호는 놀랐지만 민준의 결정을 존중했다. 민준의 성공 소식은 한철수 회장의 귀에도 들어갔다. 회장은 박비서 실장을 불렀다. 그 청년 뭔가 하고 있다며? 네, 배달 앱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법 성공하고 있다고. 막아. 예. 그 앱이 더 커지기 전에 막으라고. 방법은 묻지 않겠네. 박비서 실장은 즉시 움직였다. 한일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가 배달 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동네 가게 앱과 계약한 가게들에게 압박을 넣기 시작했다. 우리 플랫폼을 쓰지 않으면 한일마트와의 거래를 끊겠습니다. 우리 플랫폼 전용 계약을 하면 마케팅 비용을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가게들은 하나둘 동네 가게 앱을 떠나기 시작했다. 한 달 만에 300개 가게가 계약을 해지했다. 형,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주호는 패닉 상태였다. 하지만 민주는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 누가요? 민주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회장의 지시라는 것을. 하지만 서연에게는 말할 수 없었다. 그녀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것뿐이야.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남은 가게들을 위해 더욱 노력했다. 배달 품질을 높이고 고객 서비스를 강화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고객들이 동네 가게 앱을 응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는 청년을 응원합니다. 저는 앞으로 동네 가게 앱만 쓸 겁니다. SNS에서 해시태그 동네 가게 살리기 운동이 시작되었다. 사람들의 힘은 대기업보다 강했다. 떠났던 가게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고 새로운 가게들이 더 많이 들어왔다. 한 달 후 동네 가게 앱은 1000개 가게와 계약했다. 이전보다 2배로 성장한 것이다. 회장은 보고를 받고 인상을 찌푸렸다. 그 청년. 만만치 않군.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 쓰러졌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로 인한 급성 위염이었다. 서연 씨. 민주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서연을 보며 그는 자신을 자책했다.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민준 씨, 후회 안 해요. 민준 씨와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민준은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다. 서연아. 한철수 회장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너. 내가 내 딸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회장은 민준에게 소리쳤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닥쳐, 서연아. 이것 봐. 이게 내가 원하던 사랑이야? 병원 침대에 누워서 고생하는 게.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회장의 말이 맞았다. 서연은 자신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다. 나가. 당장 나가. 회장은 민준을 병실 밖으로 내쫓았다. 민준은 복도에 주저앉았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병원 옥상. 민주는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서연이를 놓아줘야 하나. 그는 진지하게 고민했다. 서연은 자신 때문에 가족과 멀어졌고 건강까지 해쳤다. 이것이 사랑일까? 형. 주호가 옥상으로 올라왔다. 여기 있었구나. 나 걱정했잖아. 주호야. 나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주는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다. 서연 씨를 사랑해? 응. 그럼 포기하면 안 되지. 형,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 조금만 더 힘내. 주호의 말에 민주는 다시 일어섰다. 그래, 포기할 수 없다. 서연을 위해서라도. 다음 날, 민주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투자를 받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경영권은 넘기지 않겠습니다. 대신 지분 30%와 투자금 10억을 제안합니다. 벤처캐피탈 대표는 고민했다. 기업 가치를 33억으로 보고 10억을 투자하라는 건데. 조건이 까다롭군요. 하지만 우리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간 거래액이 300% 증가했습니다. 결국 투자는 성사되었다. 민주는 10억을 손에 쥐었다. 1년이라는 기한까지 남은 시간은 3개월. 불가능해 보였던 목표가 코앞에 다가왔다. 하지만 한철수 회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준 씨 어머니에 대한 자료입니다. 박비서 실장이 서류를 건넸다. 회장은 서류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이걸로 끝내자. 며칠 후 민준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다. 민준 씨죠? 저는 김혜숙이라고 합니다. 민준 씨 어머니. 친구였던 사람이에요. 민준은 놀랐다. 자신은 고아원에서 자랐고 부모님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 제 어머니를 아세요? 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민주는 혜숙을 만났다.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민준아, 너의 어머니는 한일그룹에서 일하셨어. 그리고 한철수 회장과 관계가 있었어. 뭐라고요? 내 어머니는 회장님의 비서였어. 그리고 임신을 했지. 하지만 회장님은 책임지지 않았어. 오히려 돈을 주고 입을 막으려고 했지. 내 어머니는 그 돈을 거부하고 너를 혼자 낳아서 키우려고 했어. 하지만 출산 중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어. 민주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의 아버지가. 한철수 회장. 그럼 서연이는 너의 이복 여동생이야.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민주는 며칠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서연이 자신의 이복 여동생이라는 사실. 그것은 그들의 사랑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것이었다. 이럴 수가. 민주는 서연에게 연락할 수 없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한편 서연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민준이 갑자기 연락을 끊었기 때문이다. 민준 씨, 왜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서연은 불안했다. 그녀는 직접 민준을 찾아갔다. 민준의 사무실 앞에서 그를 기다렸다. 서연 씨. 민준은 서연을 보자마자 눈물이 났다. 왜 연락 안 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서연 씨. 우리 헤어져야 할 것 같아요. 왜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민준은 고개를 들어 서연을 똑바로 봤다. 서연 씨와 저는 남매예요. 뭐? 라고요? 민주는 혜숙에게 들은 이야기를 모두 말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저도 믿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진실이에요.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사랑이 금지된 것이라니. 이것보다 잔인한 운명이 있을까? 서연은 즉시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버지, 이게 사실이에요? 민준 씨가 제 오빠라고요? 회장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래. 사실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서연아, 이건 오래전 일이야. 내 어머니를 만나기 전의 일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민준 씨를 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의 사랑을 이용해서 민준 씨를 괴롭히고 있잖아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연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것도 아버지의 계획이었어요? 우리가 헤어지게 만들려고. 회장은 여전히 침묵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답이었다. 서연은 집을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를 아버지로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주호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형, 이거 봐. 주호는 노트북을 민준에게 보여줬다. 그 해숙이라는 사람, 한일그룹에서 돈을 받았어. 5천만 원. 형을 만나기 일주일 전에. 뭐라고? 이거 조작된 거야. 회장이 형을 속인 거라고. 민준은 충격을 받았다. 그렇다면 서연과 자신은 남매가 아니라는 것인가? DNA 검사를 해야 해. 확실하게 해야 해. 민준은 몰래 회장의 DNA 샘플을 구했다. 그리고 자신의 DNA와 비교 검사를 의뢰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부자관계 확률 0%. 민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와 서연은 남매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회장의 거짓말이었다. 민준은 즉시 서연에게 연락했다. 서연 씨, 우리 남매 아니에요. 회장이 우리를 속인 거예요. 서연도 울면서 기뻐했다. 정말요? 정말 우리가 남매가 아니에요? 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껴안았다. 다시는 놓지 않을 거예요. 민준의 다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회장과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1년이라는 시간이 다가왔다. 민준은 회장을 찾아갔다. 손에는 통장 잔고가 적힌 서류가 있었다. 10억 5천만 원. 1년 안에 10억을 벌었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받아 확인했다. 정말로 민준은 해낸 것이다. 대단하군. 하지만 돈이 전부가 아니야. 자네는 여전히 서연이한테 걸맞지 않아. 그건 당신이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민준은 처음으로 회장에게 강하게 맞섰다. 서연의 행복은 서연이 결정하는 겁니다. 당신도 저도 아닌 서연 자신이요. 감히.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를 속이려고 가짜 어머니까지 동원한 것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 대응은 하지 않겠습니다. 서연 때문에요. 당신은 여전히 서연의 아버지니까요. 회장은 처음으로 민준을 다시 보게 되었다. 이 청년은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강하고 더 당당하고 무엇보다 서연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다. 그날 밤 회장은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 그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지키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 싸워온 걸까? 회장의 마음속에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젊은 시절 그도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다. 그리고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 내가 서연이에게 같은 고통을 주고 있었구나. 회장은 비서실장을 불렀다. 민준이라는 청년, 어떤 사람인가?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무엇보다 아가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재산은 현재 10억 정도 되지만 그의 회사 동네 가게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기업 가치가 10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네. 다음 날 회장은 서연과 민준을 함께 불렀다. 앉아라. 서연과 민준은 긴장하며 앉았다. 회장은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다. 김민준. 네. 내 딸과 결혼하고 싶은가? 민준은 놀랐다. 이것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다. 네. 서연이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다짐하는가?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서연이를 평생 지키겠다고. 네. 제 목숨을 걸고 약속합니다.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좋아. 결혼을 허락하겠네. 아버지. 서연이 놀라서 소리쳤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결혼 전에 자네가 경영하는 회사를 제대로 된 기업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서연이를 부양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라. 3년을 주겠네. 감사합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회장은 서연을 보며 말했다. 서연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내 행복보다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아버지. 행복해라.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껴안았다. 3년이 흘렀다. 동네 가게 앱은 대한민국 3대 배달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기업 가치는 500억을 넘어섰고 민주는 성공한 젊은 CEO로 인정받고 있었다. 서울 시내호텔. 민준과 서연의 결혼식이 열렸다. 신랑 김민준, 신부 한서연.